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앞전 영상 그 송파구 부정 의혹 관련해 가지고 방송한 부분이 이 최악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고를 하고 방송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이 최악의 조회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방송을 맡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좀 바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인데 이틀 연속 이 방송을 쉬는 것은 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늘 그 방송을 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갑자기 이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가급적이면 이 방송 편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방송 중에 혹시 좀 버벅거린다든지 뭐 좀 빠뜨리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에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 방송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막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방송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만은 이 알차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보면은 이 자살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과거에 그 정몽원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정몽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살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600만 불을 뇌물을 받은 것을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살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지요. 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좌익들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600만 불을 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면은 아마 그때 이 좌익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좌익들은 아마 이 붕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창훈 검사라고 아십니까? 이 국정원 댓글 관련해 가지고 이 뭐 수사를 방해했다 그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변창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살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드루킹 댓글과 관련돼 가지고 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서 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자살을 당했었죠. 그리고 이 기무사의 그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 말도 안 되는 계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특감반원 A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6사람 중에서 5사람이 이 자살의 방법 중에서 자살을 할 때에 투신 자살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뭐 깊이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자살을 할 때 있어 가지고 이 투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사람 중에서 바로 이 5사람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이 자살을 당했다면은 그 자살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뭐 온몸에 이 멍이 들고 그렇게 됐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자살을 당했다면은 이 자살을 할 때에 아마 이 투신 자살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 투신 자살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자살 방법 중에서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 중에 1명이 투신 자살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연속해서 자살을 5명이 했을 때에 5명이 연속으로 자살을 했을 때에 투신 자살을 연속으로 선택을 하는 확률은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를 5번을 해보게 된다면은 10만 분의 1의 확률이 나옵니다. 정말 이 드문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주제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곳곳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뭐 언론을 포함해 가지고 거의 사회의 대부분의 부분들이 이 작용화가 되어 있는데 그 작용화가 되어 있는 그 원인 중에서 뭐 김기춘 실장이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많은 우파 인사들이 이 저들로부터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탄압을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즉 말해서 저들이 이 권력을 휘두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거기에는 이 상대에게 이 검은 돈이라는 이 당근을 갖다가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회초리와 당근을 같이 들고 병행을 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들의 이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 돈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저는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들의 검은 돈의 출처는 이 도박과 게임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 이야기라고 아시죠? 아마 이 바다 이야기가 제 기억으로는 이 노무현 정권 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다 이야기 정말 굉장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바다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바다 이야기에서 저는 대한민국을 뒤덮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 수조 원의 자금이 흘러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진경준 검사장 사건 아시죠? 그때 뭐 이 넥슨으로부터 진경준이가 뭐 4억의 그 넥슨 주식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2005년도가 그럴 겁니다. 그게 아마 2015년도에 가가지고 뭐 120억인가 되는 뭐 100억대 이상의 차익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170억인가 이렇게 뭐 불법 대출을 받았니 안 하니 그런 뉴스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굉장히 폭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때 이 비트코인도 그렇지만은 이 리플인가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원 하던 것이 순식간에 뭐 한 4천 몇백 원씩 이렇게 10배가 넘게 15배 정도 올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한 특정 작전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그 주식판에서 움직이는 작전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전국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자금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순식간에 뭐 15배씩 이런 식으로 이 폭등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마 이 거대한 작전 세력을 넘는 거대한 조직망들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어디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바다 이야기, 뭐 넥슨 관련해가지고 이 게임 산업들, 뭐 그 문재인 사위의 그 뭐 게임 산업에 대한 대출들, 비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련의 맥락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 하우스를 개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하우스를 많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박장을 열어주고 뭐 삥을 뜯는다 그럽니까? 거기서 뭐 10분의 1인가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뜯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토토라고 아시죠? 고등학생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아마 이 스포츠 토토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들 휴대폰을 사용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뭐 100만 원씩 돈도 빌리고, 그리고 또 학교들 주변에는 심지어는 이 불법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따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법 사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학교에서 스포츠 토토뿐만 아니라 게임방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게임에다가 아이템을 사면서 학생들이 많은 돈을 쓰게 되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뭐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들 신용불량으로 내몰 수는 없는 거니까 다 이 부모들이 돈을 대납을 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사채업자들이 그 돈을 이렇게 300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그 선의자를 떼고 이렇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가지고 도박이나 이 게임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청소년들의 직업 선호도 1순위가 바로 이 프로게이머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했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는 이 정권이 바뀐다면은 저는 이 도박과 게임 산업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특검을 하든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다면은 저는 이 많은 것들이 저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은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아마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북한의 도발을 뭐 억제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 무역협정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 언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앞서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번영이라는 밥그릇을 뺏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트럼프의 대선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트윗으로까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필수적으로 제거가 돼야 될 것인데 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요? 자, 과연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전화를 한 것만으로 북한의 핵이 제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임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거는 뭐 시진핑한테 전화를 해서 가능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화만으로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되는 이 북한 핵을 왜 이렇게 미국이 덮으려고 할까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이 트럼프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 북한의 북폭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덮는다면은 결국은 대선 때 가서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로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북폭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핵을 제거한다면은 이 핵을 제거한 공은 차츰 잊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북폭의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자기의 스케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시진핑에게 전화를 한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무역 협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진핑에게 저는 위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다면 북폭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그 부분들이 많이 궁금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하고 북한의 현격한 전력차 때문에 북폭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미국의 목적이 뭡니까? 북한을 파괴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을 파괴하는 것이 만약에 미국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수천 개의 땅굴 속에 곳곳에 분산돼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북폭을 해서 북한을 파괴하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 주요 시설들은 끝이 나고 북한의 반격 능력은 상실이 되겠지만은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핵을 갖다가 일일이 다 수색을 하려면은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형 지물에 있어 가지고 이 산악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특성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발치산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종입니다.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죠. 인형으로 이 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하 땅굴이 주로 이 산악지대에 지하 땅굴이 있는 곳에서 게릴라 형태로 이 전부 다 매복돼서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이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이 숨겨져 있는 땅굴 속으로 접근을 할 때에 게릴라식으로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들을 일일이 다 제압을 하고 이 북한 핵을 제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달러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는 인명피해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만은 물론 그 하루 이틀 사이에는 우리도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핵기지 주변에서 이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이 벌어지고 소규모의 국지전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는 이 신정조가 대외적으로 또는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달러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과연 이 북폭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북폭을 하고 난다면은 북한이 이 친미국가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바람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일 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바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만 가져오는 것이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정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이 북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본다면은 얼마나 이 미국이 북폭을 하기 위해서 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인 것이고 이 북한과의 경제제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미국이 북한을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이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제제재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경제제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년 대선 전까지 이 북핵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제재만으로 이 대선 전까지 북핵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년 대선 전까지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년을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왜 경제 제재를 하는가? 물론 북한에 대한 제재 목적도 있는 것이지만은 제가 볼 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북폭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체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핵을 제거하는 부분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핵을 제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미국이 욕심까지 내가지고 지금 현재 친중국가인 북한을 갖다가 친미국가로까지 바꾸려고 한다면은 이 북폭에 있어가지고 가장 걸림돌인 중국이 과연 참고 있겠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북폭을 해가지고 북한까지 이 친미국가로 바꾸려고 북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레짐 체인지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식으로 노력을 한다면은 중국이 전쟁에 개입을 하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북핵 제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물론 이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북핵 제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래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현재 친중국가에서 친미국가로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적은 오로지 핵 제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북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북폭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이런 그 폐쇄적인 사회로 남아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란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북핵 제거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이 북한 쪽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입김이라는 것은 김정은 정부는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라는 것은 아마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또 미국의 바람도 북한이 현재 상태의 폐쇄적인 국가보다는 개방화된 사회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폐쇄 국가가 아니라 중국과 같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더 입김이 세진 중국과 같은 그런 그 경제적으로는 반정도가 개방화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자본들이 북한 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지금 이 중국에 자본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2000년대 초반의 중국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의 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고려를 하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대한민국의 북폭 이후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폭 과정에서도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자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그런 것이죠. 그런 자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원리로 인해 가지고 북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금들이 북폭 이후에 북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쪽에 돌아올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 대한민국 쪽의 부동산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충분히 우리가 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서없이 방송을 갖다가 이 버벅거리면서 하다가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이 편집이 일어날 거는 같습니다만은 좀 빠뜨린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점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즐거운 휴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